캐나다 최고 품질의 건강기능식품 오로니아. 한국식약처, 미국 FDA의 허가와 등록을 완료한 오로니아 전 제품은 한국불무원, 현대백화점 등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오로니아의 크릴오일 오메가3는 중금속 걱정 없는 남극 크릴 새우에서 추출한 크릴 오일만을 사용하며 오메가3, 풍부한 인지질과 강력한 항산화제 아스타잔틴을 함유한 최고 품질의 오메가3 제품입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오로니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콜로라도 총격 사건으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어제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한인업주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이 아시안 증오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에서 장례식을 마친 한인 가족에게 신경 쓰이는 아시안 한 명이 사라졌다는 손편지가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비치 경찰 당국은 손편지에 남아있는 지문을 감식하고 DNA 검사까지 동원해서 반드시 잡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종차별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한인회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정보가 수록된 책자와 함께 무료 식료품을 배포하는 푸드뱅크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제 오후 올림픽경찰서 정문 앞에서 무장한 한 30대 남성과 경찰 간의 총격이 발생해 일대에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무장 남성은 경찰의 총격으로 부상했습니다. LA시가 무상 렌트비 지원금 프로그램을 다시 시행합니다. 30일부터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이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건물주가 20%의 탕감에 합의하면 밀린 렌트 비용 80%를 시정부가 건물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20% 탕감을 거부하게 되면 25%만 지원합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빠르면 다음 주 코로나 바이러스 레드 다음 단계인 오렌지 등급으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LA 카운티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425명, 오렌지 카운티가 119명으로 집계됨에 따라 현재 백신 접종도 계속 확대되고 있어 오렌지 등급으로의 완화 기대는 커지고 있습니다. 에코파크의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을 위해 에코파크를 폐쇄하는 것과 관련해 노숙자들과 노숙자 지원단체가 크게 반발하며 시위를 벌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남가주에 강한 바람이 불면서 곳곳에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오늘 정오까지는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강풍주의보, 강풍경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이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확산되자 여야가 이해충돌 방지법을 빨리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지만 국회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법 제정이 불투명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주 앞으로 다가온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양자구도로 확정되면서 박영선, 오세훈 두 후보 간다에 오가는 말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즌2라는 지적에 이명박 시즌2라고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샌디고 파드레스의 김하성 선수가 4경기 12타석 만에 안타를 신고하고 1할대 타율을 지켰습니다. 한편 텍사스의 양현종 선수는 오늘 신시내티와의 경기에 시범경기 첫 선발 등판합니다.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LA 레이커스가 뉴올리언스의 경기에서 111대 128로 패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하던 뉴욕 증시 현재 상승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3.6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75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콜로라도 총격 참사 사건 먼저 정리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콜로라도주 그로서리 스토어 총격 참사 용의자는 21살의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1급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의회가 총기 규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콜로라도주 볼도 경찰은 총격 참사의 용의자가 21살 아흐마드 알 알라위 알리사라고 밝혔습니다. 10건의 1급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다만 아직 범행 동기는 파악하고 있으며 단독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I know that there's an extensive investigation just getting underway into his background. He's lived most of his life in the United States. 경찰은 희생자들의 신원도 모두 공개했습니다. 텔리 경관 외에 20살에서 66살의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또 용의자가 범행 6일 전 돌격용 소총인 AR-15를 구매해 사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가족들이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되지 않는다고 위로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격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를 위한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This is not, it should not be a partisan issue. This is an American issue. It will save lives, American lives. And we have to act. We should also ban assault weapons in the process. 상원 법사위는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총기 관련 규제 강화는 사고가 날 때마다 요구가 빗발쳤지만 입법 과정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 주 사이 참사가 연이어 터진 데다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민주당 소속 대통령이 강력히 촉구한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들으신 대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총기 피해자를 막기 위한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동시에 대통령 직권으로 즉각 시행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 없는 몇 가지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를 거치지 않고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규제는 총기 구입 시에 신원 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규제를 하는 주에 연방 예산을 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소비자가 부품을 사들여 손수 제작해서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goes to gun, 유령총도 단속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기 반대 단체는 바이든 행정부가 총기 규제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면 오늘 당장 내릴 수 있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회 정치 지역 역시 민주당이 상원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는 부통령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총기의 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벌이겠다며 과거의 상원과는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시안 인종 혐오 범죄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오렌지 카운티 실비치의 시니어타운에서 좀 충격적입니다. 한인 유가족에게 인종차별적인 손편지가 전달돼 실비치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의 손편지는요, 시니어타운에 거주하는 한인 할아버지 장례식 날에 유가족에게 발송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비치 시니어타운인 레저월드 커뮤니티에 거주하는 한인 최 씨 가정에 지난 22일 인종차별적인 손편지가 전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편지가 전달된 가정은 시니어타운인 레저월드 커뮤니티에 거주하다 최근 돌아가신 고 최병국 씨 댁으로 편지 봉투에 찍힌 소인 날짜는 고 최병국 씨의 장례식 날인 지난주 금요일로 찍혀져 있었습니다. 고인의 장례식 날에 맞춰 유가족에게 발송한 것입니다. 이 손편지에는 레저월드에 한국 사람이 한 사람 없어졌다. 나뿐 아니라 여기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북해하고 있다. 조심해야 할 것이라며 빨리 짐을 싸서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딸 클라우디아 최 씨가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해 실비치 경찰과 레저월드 커뮤니티를 관할하는 GRF 매니지먼트가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클라우디아 최 씨는 장례식에 고인의 아내에게 이 같은 편지를 보낸 점, 그리고 이 편지를 보낸 사람이 시니어타운인 레저월드 커뮤니티의 일원으로 보인다는 점 때문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최 씨입니다. To target a grieving widow, it's disgusting. They postmarked it on the day of my father's funeral. How cruel could you be? Now that Byong is gone,
makes it one less Asian to put up with in Leisure World. Watch out! Exclamation point. Pack your bags and go back to your country where you belong. But when your neighbor says something like, they need to go home, or makes an Asian joke, you need to speak up and say that is not okay. 이번 사건은 실비치가 지역구인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사무실로도 제보가 들어와 미셸 스틸 의원이 직접 레저월드 커뮤니티의 GRF 매니지먼트사의 매니저와 통화를 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GRF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며 다음 회의에는 미셸 스틸 의원이 지역의 사무실 스텝을 보내 조사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미셸 박스틸 의원은 최근 인종차별범죄를 규탄하는 초당적인 결의안을 하원에서 앞장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실비치 경찰서장인 필립 곤색은 인종차별범죄는 무관용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현재 아시안을 겨냥한 혐오범죄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이곳 실비치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틀란타 총격으로 아시안 혐오범죄에 대한 우려가 최고조에 달하는 가운데 시니어타운 한인 가정을 겨냥한 인종차별 행위는 남가주 한인들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윤호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무어 LAPD 국장이 어제 한인타운을 직접 방문해서 시찰을 했습니다. 한인 업주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증오범죄 피해 방지를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입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시안 증오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타운 한인들의 우려가 높아지자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이 타운 내 갤러리아 백화점과 코리아타운 플라자를 방문해 1시간가량 시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LAPD의 요청으로 이뤄진 한인타운 시찰 행사에서 LAPD 마이클 무어 국장은 타운 업주들의 증오범죄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무어 국장은 한인들이 현재 겪고 있는 인종 증오범죄에 대한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LAPD 측은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인상의 강일한 회장은 한인 상공인과 한인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LAPD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모 경찰청께서 아마 고무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이렇게 한인 상공회에 하는 여러 가지 역할이나 또 다른 아시안 커뮤니티를 LA 한인회는 23일 타운 내 유가와 웨스턴 마당몰 내 H마트 지점에서 증오범죄 신고를 비롯해 관련 정보가 담긴 팜플렛을 비치하고 팜플렛과 호루라기를 주민들에게 배부했습니다. 제임스한 LA 한인 회장입니다. 더더욱 이런 인포메이션 카드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지금 이 브로셔하고 이 호루라기를 여기다 마켓 지금 3군데 한인회는 타운 내 H마트 마당몰 지점 외에도 H마트 시티센터 지점과 갤러리아 마켓에 증오범죄 관련 팜플렛과 호루라기를 비치하고 배부에 들어갔으며 타인종 마켓에도 관련 팜플렛 비치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는 27일 토요일에는 스탑 에이지안 헤이트 시위 행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시위는 올림픽과 베렌도길에서 올림픽길을 따라 진행되며 행사 기간 동안 올림픽길의 교통은 통제가 됩니다. 이번 행사는 LA 한인회와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KYCC, 한인가정상담소, KACLA, 화랑 유스 파운데이션, YMCA 등 한인 및 라티노 등 아태계 단체가 연합으로 참여하는 시위 행진입니다. 또한 지미 고메즈, 영김,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마리아 엘레나 듀라조, 미구엘 산티아고, 데이브민 가주의원, 홀리 미첼 슈퍼바이저 및 LA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전 11시에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 무료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애틀란타 한미연합회의 주도로 전국의 한미연합회, KA보트, 그리고 전국의 한인회들은 오는 금요일인 26일 오후 4시 30분 애틀란타 총격 사건 피해자 전세계 촛불 추모식을 온라인 생중계합니다. 추모식은 애틀란타 한인회에서 진행되지만 참여는 온라인만 가능합니다. 애틀란타 한미연합회의 사라박 회장입니다. 도움을 주시겠다고 연락을 주시는 부분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이번 비대면 촛불 추모식이 진행되는 26일을 스탑 에이지안 헤이트 내셔널 데이 오브 액션 앤 힐링 데이로 지정했습니다. 미 전역뿐만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한인들의 참여를 호소했으며 웹사이트 www.3eu
vigil.org를 방문해 RSVP를 한 다음 이번 전세계 촛불 추모식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등급이 레드 등급입니다. 레드 등급인데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빠르면 다음 주에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가 지금의 상황을 계속 유지하면 다음 주 오렌지 등급으로 내려가 더 많은 비즈니스가 오픈하고 수용 인원들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된다라는 게 LA타임즈의 보도입니다.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등급을 위한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을 다음 주까지 유지할 경우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는 오렌지 등급으로 등급이 완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오렌지 등급에 속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재개방에 따른 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상당히 많은 카운티들이 레드 등급에서 오렌지 등급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2억 5,900만 달러 규모의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에 들어갑니다. 다음 주 화요일 30일에 시작돼 한 달 동안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시정부가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2차 긴급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 마감은 4월 30일 밤 11시 59분까지로 신청서는 hcidla.lacity.org로 온라인상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화로도 신청자를 접수하기 위해 콜센터를 마련할 계획이며 전화 신청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전 8시부터 밤 8시 사이에 하면 됩니다. 이번 구제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패키지 펀딩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총 2억 5,900만 달러 규모입니다. 렌트비 구제 프로그램의 자격 대상은 LA시에 거주하는 주민들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90일 이상 실직당한 주민들로 가구 소득이 LA시 중간 가구 소득의 50% 이하인 세입자들입니다. 1인 가족 연소득 39,450달러 이하, 2인 가족은 45,050달러 이하, 3인 가족은 57,700달러 이하, 4인 가족은 56,300달러 이하면 해당됩니다. 가구 소득이 LA시 중간 가구 소득의 30% 미만인 경우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 3월 31일 사이에 믿는 렌트비를 되갚도록 하자는 것이 목적으로 신청자의 체류 신분과 무관하게 1인당 최고 $10,000의 그랜트가 제공됩니다. 수혜 대상에 선정되면 프로그램은 밀린 렌트비의 80%를 갚아주는 대신 건물주가 남은 20%의 렌트비를 탕감해주는 데 합의해야 합니다. 건물주가 이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프로그램은 세입자들의 그동안 밀린 렌트비의 25%와 앞으로 3개월분 렌트비의 25%를 갚아주게 됩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들을 대신해 직접 프로그램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세입자들은 자격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가리기 위해서 관련 웹사이트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도록 시 정부로부터 통보를 받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팬데믹으로 인한 실업과 경제활동 제약으로 집세를 내지 못해서 퇴거 위기에 처한 가구를 돕기 위한 퇴거 금지 연장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연방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연방에서 3월 말까지 퇴거 금지 법안이 통과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연장하겠다는 겁니다. LA 카운티는 지난달 24일 슈퍼바이저 위원회 결정으로 세입자 퇴거 금지 이미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습니다.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거주용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하고 상점 세입자, 비즈니스, 스몰 비즈니스 세입자들까지 모두 포함한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건물주가 세입자를 보호하지 않고 퇴거할 경우 하루에 $5,000까지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연방정부가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비를 지원합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가 코로나 사망자의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최대 $7,000의 비용을 지원하는 장례 보조 프로그램을 4월부터 시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11일에 시행된 미국 구제법에 포함되어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과 지원법에 의거한 것입니다. FEMA는 코로나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과 커뮤니티를 지원할 목적으로 장례비용 보조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추가 정보를 담은 안내서가 완료되면 즉시 배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도움을 받는 전화번호 역시 조만간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먼저 장례비 보조 수혜 대상은 미국 보호령과 워싱턴 DC 50개 주 등 미국 국내에서 사망했어야 가능합니다. 사망 진단서상 사망 원인이 코로나로 명기돼 있어야 하고 신청자는 지난해 1월 20일 이후 장례비를 부담한 미국 시민권자와 비시민 미국 국적자, 합법치료 신분의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비시민 미국적자는 미국 영인 사모아나 스웨인스 아일랜드 출생자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체류 신분은 이 수혜 자격과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 사망자가 미국의 시민권자와 비시민 국적자, 적격 신분의 외국인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체류자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FEMA는 4월부터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독일계 다국적 제약사 베링거 인겔하임이 올해 말까지 흡입형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바운바우 베링거 인겔하임 경영이사회 회장은 킬른 대학병원과 여러 단체가 공동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항체 치료제는 흡입 투여되는 첫 치료제가 될 것이라며 바이러스와 싸워야 하는 부위에 직접 전달되는 점이 독특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정확한 출시 시점 예측은 힘들지만 올해 말쯤 되면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돼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3월 24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남가주 오늘 대체로 맑고 포근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70도 중후반까지 올라가겠습니다. 한편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 내려져 있는 강풍주의보와 강풍경보 오늘 정오까지 발효되어 있습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하루 종일 구름 낀 흐린 날씨에 낮 기온도 뚝 떨어집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 구름이 짙어지겠고 내일은 하루 종일 남가주 하늘에 짙은 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또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낮 기온도 많이 낮아져서 오늘과 비교할 때 15도가량이나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점차 구름이 걷히기 시작하겠고 낮 기온도 조금씩 오릅니다. 토요일에는 전날보다 10도가량 더 높아져 오히려 예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고 일요일에는 80도를 웃도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75도, 밤 최저 기온은 53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6도, 51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7도, 46도, 해안 지역은 70도, 50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도 역시 부분적으로 구름 끼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39도, 낮 최고 기온은 66도 되겠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자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유럽연합 회원국 정상들 화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유럽 정상들과의 대면은 취임 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행정부를 거치며 소원해진 유럽과의 관계 복원을 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공통의 외교정책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고위급 당국자가 멕시코에서 만나서 질서 정연하고도 안전한 미국행 이민자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양국 정부가 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특히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미국의 국경을 넘는 어린이 미립국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알려진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과 멕시코 양국의 이번 고위급 회의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중남미인의 미국행 미립국이 지난 2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으로 급증한 가운데 이루어졌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미국행 미립국자 급증이 이제 시작한 미국 정부의 시험대로 떠오르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체포나 구금 같은 일시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미립국의 길목인 멕시코와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해설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주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들어서 인접한 과테말라와의 국경 통과를 필수적 목적으로 제한하고 중남미에서 미국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남부 국경에는 군경과 이민국 단속 요원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올림픽 경찰서 앞에서 경관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벌몬 애비뉴 등 인근 지역이 한동안 통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LAPD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20분경 한 남성이 경찰서 입구로 접근했고 확인을 위해서 경찰서 밖으로 나온 2명의 경관들이 이 남성이 권총을 들고 있는 것을 발견한 뒤 그에게 뒤로 물러설 것을 지시했지만 결국 총격으로 번졌습니다. 총격을 당한 이 남성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흑인 용의자 체포 과정에서 무릎으로 목을 눌러 질식사하게 한 미네아폴리스의 전 경찰관 데릭 쇼빈의 혐의에 대해서 유무죄를 판단할 배심원단이 확정됐습니다. 남성 6명과 여성 9명, 인종별 구성으로는 백인 9명과 흑인 4명, 다인종 2명, 이 가운데는 화학자, 간호사, 사회복지사, 평범한 할머니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 미네소타주 헤너피 카운티 법원은 전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피터 카일 판사는 이번 재판에 전 국민적인 관심이 쏠린 것을 고려할 때 배심원단의 이름과 정확한 나이는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9일부터 2주에 걸쳐서 326명에 달하는 배심원단의 후보군을 상대로 해서 70개 이상을 질문을 했고 답을 들은 후에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카고 교외 도시인 에반스톤이 과거 인종차별적 정책과 관행으로 피해를 입은 흑인들에게 1인당 2만 5천 달러씩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반스톤이 과거 인종주의와 차별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하는 것은 미국의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됩니다. 에반스톤은 앞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배상 프로그램을 마련했고 1차분 40만 달러를 선별해 16명에게 각각 2만 5천 달러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LA시의 에코파크가 폐쇄되는 것과 관련해 노숙자들의 시위가 열립니다. LA 다운타운 북쪽의 나저 스타디움 서쪽에 위치한 에코파크 레이크는 노숙자들의 텐트촌이 광범위하게 있는 곳입니다. LA시가 최근 이 텐트촌을 철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숙자들과 노숙자 후원단체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LA시는 에코파크 레이크를 폐쇄해서 이 안에 형성되어 있는 노숙자 텐트촌을 모두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에코파크 레이크를 관할하는 LA시 13지구 미츠 오페럴 시의원은 그동안 노숙자 텐트촌 형성으로 많은 손해가 발생했다며 이것을 복구하는 데는 약 5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언제부터 에코파크 레이크가 폐쇄될지 정확한 날짜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LA 타임즈는 노숙자 텐트촌이 3월 25일, 즉 내일 정리되며 노숙자 텐트촌이 철거된 뒤에는 펜스가 세워져서 사람들의 접근이 차단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치 로페럴 시의원은 어제 에코파크 텐트촌에 지난 1월 이후 살고 있는 노숙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주거지를 차지하기 위해 작업에 이미 들어갔다는 것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다만 LA시가 100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고 전하면서 이른바 프로젝트 룸키, 프로젝트 홈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노숙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방과 침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LA시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노숙자들과 노숙자 지원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20대 한국 대통령 선거를 위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허용해달라는 청원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공동대표 김전배 그리고 한상총연합회장 윤만영 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서용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에게 재외국민 1,387명이 온라인 연대 서명한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 제도가 절실하다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20일 한국에서 별세한 남문기 뉴스타 부동산그룹 회장의 장례식이 31일 진행됩니다. 뉴스타 부동산그룹은 이 장례식이 수요일인 31일 오후 3시 위티어에 있는 로즈힐스 메모리얼 파크 이 스카이로즈 채플에서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룹 측은 장례식장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200명까지 참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장례식 참석을 원한다면 이메일을 통해 사전 예약을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시니어들을 위한 고령화 마스터 플랜을 주제로 한 포럼이 26일 열립니다. 26일이면 금요일입니다. 세인트 바나바스 시니어 서비스 센터가 캘리포니아 은퇴자 협회와 공동 주관하는 이 포럼은 캘리포니아 고령화 정책에 대한 5개 목표 그리고 23가지 전략에 관해 설명하고 고령화 대비 마스터 플랜의 방향과 혜택을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일단 제시된 5개 목표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새로운 주택 옵션, 격차 해소 및 기대 수명 연장, 고립이 아닌 포용과 공정한 기회 보장으로 삶의 만족도 향상, 고령자를 돌보는 간병인 서비스 확대, 노년층의 경제활동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캘리포니아 인구 고령화 추세에 대비하기 위해서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고령사회 마스터 플랜 작업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부족한 매물을 놓고 주택 구매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난달 남가주의 주택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전문 매체인 DQ뉴스와 부동산 정보업체인 코올로직이 발표한 지난 2월 남가주 주택시장 현황 자료 결과 LA 카운티의 2월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70만 8,500달러로 전년과 비교할 때 14.3% 인상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주택 판매 중간 가격은 9.6% 상승해서 82만 달러입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경우에는 이 중간 주택 가격이 46만 5천 달러로 16.5%포인트 올랐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등에 힘입어 내년에 완전 고용을 확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사실상 내년에 완전 고용 상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이번 추가 경기 부양책으로 사람들이 성장하는 경제를 막게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을 비롯한 경제 취약 분야에 대한 구제책을 신속히 집행하려 노력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이제 테슬라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오늘 아침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부터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살 수 있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 외 지역에서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 대금 지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따로 설명해서 이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사는 것은 일단 미국에서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계속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고 다른 이 법정 화폐로 환전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서 승객을 동영상으로 녹화해 이를 전송하는 용도로 차량 내부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어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라고 컨슈머 리포트가 지적했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테슬라가 지난주 자사 차량 내 카메라로 녹화한 운전자 영상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사용한다고 밝혔다면서 이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커피 원두 재고 감소로 인해서 미국 내 커피 도매 가격 오름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운송 컨테이너 부족 등으로 수급 차질이 한층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내 원두 재고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8.3% 감소해서 2015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타격을 받은 카페들이 아직은 커피값을 올리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게 되면 커피 부족 현상이 더욱 악화돼서 커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라더솔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심한 지역이었던 뉴욕,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무원들이 5월 3일부터 재택근무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저지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실내 방문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표된 CDC 지침에 따라서 뉴저지에 있는 모든 요양원을 대상으로 외부인의 실내 방문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노동산업부의 부국장으로 한인이 임명됐습니다. 펜실베니아주 노동산업부 장관 특별보좌관으로 재직해왔던 잔 리 씨가 펜실베니아주 행정부 부국장직에 올랐습니다. 한인은 물론 아시아계가 이 자리에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등록한 주민들은 앞으로 2주 내에 접종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일반인들에 대한 접종은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모두 4월 말이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워싱턴 DC 지역 세계 한인회가 바이든 대통령, 래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에게 아시안 증오범죄에 대해서 강력 대처를 촉구하는 공개 사안을 보냈습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 버지니아 한인회, 메릴랜드 총한인회는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 대표로 애틀란타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애도를 표명한다며 아시안 증오범죄 방지 차원에서 서한을 보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시가 이른바 보장소득 실험에 나서게 됩니다. 이 보장소득은 저소득층에게 매달 일정한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빈곤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소득층이 건강해지면 풀타임 일자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미국 각 지역에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이번 실험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전력 사용 시간대에 따라서 요금을 차별화시키는 시간대 차등 요금제가 4월부터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됩니다. PG&E 측은 4월부터 멘도시노와 소노마 카운티, PG&E와 소노마 클린파워 14만 가구에 이 같은 시간대 차등 요금제가 실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 밀스 칼리지가 팬데믹으로 인한 재정 악화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여자 대학으로 169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오클랜드 밀스 칼리지가 팬데믹 재정 악화로 문을 닫는다고 지난 17일에 발표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 중부 농업지역인 야키마에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 백신 센터가 문을 엽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가 워싱턴주에 문을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백신 접종센터는 캘리포니아에는 칼세델레이가 있습니다. 일정한 경력을 쌓은 불법 치료 농장 인부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 워싱턴주 출신의 공화당 소속 댄 뉴하우스 연방 하원의원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농장 인력 현대화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지난주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을 274대 174의 표결로 통과했고 민주공화 동석인 연방 상원으로 이첩돼 있습니다. 라더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김하성 선수가 4경기 만에 안타를 쳤습니다. 1할 때 타율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제 3타수 1안타를 기록하면서 시범경기 타율 1할 2푼 5리를 기록했는데 어제 2타수 무안타 때까지만 해도 만약에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 2타수 무안타로 어제 경기 마쳤으면 타율이 9푼 6리가 될 뻔했습니다. 어제 시범경기 네 번째 안타를 친 김하성 선수 4개째 안타인데요. 그 전에 쳤던 앞선 3개의 이상한 찝찝한 안타들보다 어제야말로 제대로 방망이에 맞은 안타였습니다. 멀리 뻗어나가진 않았습니다. 김하성 선수는 사실 어제 선발로 출전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격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왼쪽 어깨에 불편함을 호소하면서 3회 초 대수비로 대체 선수로 경기에 나섰다가 3타수 1안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구원 투수로만 나왔던 텍사스 레인저스의 양현종 선수가 드디어 선발로 오르게 됩니다. 텍사스 구단은 오늘 저녁 6시 5분 애리조나주 구디어 볼팍에서 열리는 센시내티 레즈와의 시범 경기에 양현종 선수가 선발로 등판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양현종은 그동안 구원 선수로만 3경기에 등판했다가 4번째 만에 드디어 선발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멀티 이닝을 던질 수 있는 투수로서의 능력을 검증한 양현종 선수는 오늘 선발 투수로서 경기를 풀어가는 실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LA 다저스가 어제 미러키 브루어스와 경기를 가졌는데요. 어제 LA 다저스의 차세대 에이스 워커 뷰러가 선발로 나섰습니다. 지금 시즌 개막을 일주일 정도도 남겨놓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어제 워커 뷰러가 4.2이닝 동안 홈런 4방 포함해서 안타를 10개나 맞고 9실점한 뒤 강판당했습니다. 삼진은 5개를 뽑았고 시범 경기 평균 자책점은 8.10으로 치솟았습니다. 다저스는 1회 초 저스틴 터너 살을 쫙 뺀 정말 몰라보게 달라진 저스틴 터너의 2점 홈런으로 기선을 잡았지만 워커 뷰러의 이 같은 대량 실점으로 다저스는 어제 6대9로 패했습니다. 어제 9점, 워커 뷰러가 4.2이닝 동안 내준 9점 그대로 패했습니다. 예기차는 등 통증으로 속도를 조금 늦추고 있지만 마이크 실트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감독이 김광현 선수의 보직을 선발 투수로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MLB.com은 어제 김광현 선수의 다음 시범 경기 등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전하면서도 김광현은 선발 투수의 훈련 일정을 소화하며 중간 게이트로 이동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소년 가장이라는 별명은 떼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류현진 선수 관련 소식인데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주전 선수들이 줄부상을 당하고 있습니다. 대형 계약을 맺은 조지 스프링어가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복부 통증, 경미한 복부 통증을 호소했는데 MRI 검사 결과 당분간 쉬어야 한다라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범 경기 앞으로 불참하고 재검받을 예정인데 토론토 측에서는 개막전에는 제발 합류할 수 있어라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투수 커비 H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올 시즌 앞두고 토론토에 합류한 커비 H는 토미존 서저리를 위해서 수술대 오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시범 경기 등판 후에 오른쪽 굴곡근, 회내근 이거 말해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쪽 오른쪽 어깨 쪽에서 수술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또 스프링 캠프에서 좋은 컨디션을 보였던 좌완 선발 후보로 꼽혔던 레이는 이 로빌레이죠. 레이는 왼쪽 팔꿈치 타박상으로 일단 다음 시범 경기 등판까지는 불발됐습니다. 이 왼쪽 팔꿈치는요. 자녀를 계단에서 옮기다가 미끄러져 떨어져서 생긴 부상입니다. 골프 소식입니다. 김시우 선수가 괴력의 장타자인 미국의 브라이슨 디시엠보와 매치플레이 대결을 앞두고 살짝 긴장감을 내비쳤습니다. 김시우는 어제 PGA 투어 인터뷰를 통해서 브라이슨 디시엠보와는 매치플레이 하기 정말 어려우며 브라이슨이 이 70에서 80야드나 더 쳐버리는 상대가 되질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이기지 못해도 잃는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부담은 느끼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시우 선수는 25일 내일부터 텍사스주 어스틴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월드 골프 챔피언십 델 테크놀로지스 매치플레이 챔피언에 출전하게 됩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2021년 3월 24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37MPG의 강력한 스토리텔링 머신, 2021 기아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비즈니스의 나이스샷, 2021 LPGA 휴재레어 프레미아 LA 오픈, 공식 후원 한인은행, CBB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생산
생산자와 미국의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울타리몰. 중간 유통 단계를 싹 없앴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하고 추천하는 최고 품질의 제품만을 판매합니다. 편리한 온라인몰과 LA, 라미라다, 토렌스 세 곳의 직매장에서 대한민국 프리미엄 농수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울타리몰. 인터넷 검색창에서 울타리몰